자, 이제 두 번째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 계획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일 지역에 대한 방향이었죠. 그 단일 지역은 바로 6인 지역입니다. 6인 지역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방향 제시다 보니까 광역과 비슷한 게 많겠죠. 일단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랄지라도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법정 기간은 X. 뭐 20년 단위라 이런 얘기가 다 삭제되었죠. 그저 장기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법으로 정해진 법정 계획이죠. 법정 계획이다. 또 장기니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를 개최한다. 똑같습니다. 장기니까 포괄적, 계략적 수립.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이건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 제시니까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이니까 쟁송 제기할 수 없겠죠? 행정생송 X입니다. 자, 그럼 요 계획은 말이죠. 단일 지역의 방향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 만약에 시흥시가 있다고 쳐봐요. 시흥시의 방향을 잡으려면 아주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합니다. 교통 문제 들어가야죠. 뭐 주택 문제 또는 교육 문제, 환경 문제가 종합적으로 들어가야만 이 도시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획은 종합계획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계획을 보면 이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어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으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종합계획이니까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하나, 자, 기본계획 바로 밑에 관리계획이 있죠. 따라서 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아까 광역은 타당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는데 이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 계획이 5년보다 커야 되잖아요. 장기 계획이라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장기 계획으로서 하위 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게 잘못되면 이것도 삐뚤어지니까 주기적 검토를 해서 수정본을 하자는 거죠. 장기 계획으로서 하위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때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 공법상 타당성은 거의가 다 5년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광역도 관리계획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겠고, 기본계획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어떤 게 더 많이 준다? 이게 더 많이 준다. 왜요? 가까우니까. 우리 형제로 보자.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형제로 보면 이게 큰형, 둘째, 막내라고요. 큰형이나 둘째는 막내에게 영향을 주죠? 근데 막내는 큰형 어렵잖아. 어렵죠? 둘째가 제일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영향을 주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얘는 큰형이니까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광역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내용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의 개념부터 보자. 이걸 이제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본계획이란 6인 나와 있습니다. 6인의 관할구역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은 종합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계획 밑줄 딱 쳐놓고요. 또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그 다음 밑주세요.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법적 성격을 보면은 비구속적 계획이다. 그러니 두 번째 행정생성을 재개할 수 없다라고 내용이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없다고 나와 있죠? 3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겠다. 하위는 상위에 적합해야 되겠죠? 이때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과 서로 다를 때는 당연 무엇이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하겠죠? 상위 계획, 광역이 우선할 것이다.
이제 02번에 수립권자 보세요. 수립은 누가 하겠습니까? 단일적이니까 6인이 하겠죠. 앞으로 6인이라고 하지 말고 6인만 이렇게 6인만 합니다. 국토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의 방향을 국토부는 수립할 수 없어요. 누가 수립한다고요? 6인만. 만자를 딱 놓고 계속 기억하자. 이제 03번에 수립 대상 지역을 보자고요. 자, 원칙은 6인 관할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시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다음에 시군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지역의 수립 대상이라고요? 6인 지역이야. 그 중에서 수립 안 할 수 있는 게 무슨 지역이라고요? 시군이라고. 밑에 이제 박스에 두 가지가 나오죠. 요 두 가지는 수립 안 할 수도 있대요. 1번은 대체 어떤 경우길래 수립 안 할 수 있다? 거기다 군소도시. 쪼만한 도시라는 거예요. 군소도시. 자, 1번 읽어볼게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 자, 세 가지가 동시중복이에요. 일단 수도권이 아니다. 광역시와 옆 동네가 아니다. 인구 10만 이하 시군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태백시와 부여군이 나오나요? 태백시는 어디 무슨 도에 있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고요. 부여는요? 충남에 있죠. 그럼 여기는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가 옆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태백시 인구가 4만 7천 명밖에 안 된대요. 4만 7천 명. 부여군이 더 많더라고요. 7만 명. 부여군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만 이하니까 수립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은 왜 수립 안 한다? 거기다 중복성 배제. 중복성을 배제하는 의미에서 수립하지 않습니다. 중복성 배제. 자, 읽어볼게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이런 지역으로서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이 모두 포함되어 있대요.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복성 배제가 되죠. 특히 여기서 1번이 자주 거론됩니다. 자, 어떤 지역이었다고 1번은요?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에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 지역. 이럴 때는 수립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예외에다가 땡땡하고요. 인접지 포함이라고 적으세요. 인접지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자, 설명을 또 보자고요. 여기 A시가 있고요. 여기 B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거를 묶어서 했다면 무슨 계획입니까? 광역도시 계획이죠. 그럼 광역도시 계획은 공동 수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묶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A시고요. 여기는 B시가 있대요. 처음부터 묶지는 않았고요. A시를 대상으로 계획을 만듭니다. 무슨 계획이죠? 기본 계획이죠. 요걸 만들다 보니까 옆 동네를 포함시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A시를 주축으로 기본 계획을 만들다 보니 옆 동네 전부 또는 포함시킬 수가 있다. 이때는 주축이 어디예요? 그래도 A시죠. 이때 기본 계획은 A시장에 수립합니다. 다만 옆 동네를 포함하니까 B시장과 사전에 협의 정도 합니다. 처음부터 묶었다면 광역이 되니까 대등한 관계로서 공동 수립이 가능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A시를 주축으로 한 거예요. 얘가 주축이니까 공동 수립이 없다고요. 얘가 수립하되 얘하고 사전에 협의 정도 하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자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6인 지역의 전부 또는 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미리 그 6인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전 협의라고 적죠. 인접지를 포함할 때는 사전에 협의합니다. 그러나 화살표 딱 치고요. 공동 수립은 X. 주축이 A시니까 공동 수립은 안 되고요. 사전 협의 정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오시고요. 04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려 8가지 나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포함되죠? 종합계획이잖아요. 종합계획이니까 많을 수밖에. 우린 여기서 두 가지만 체크하자. 1번과 6번입니다. 자, 1번. 지역적 특성,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니 거기다 땡땡하고요. 어느 도시의 특성 파악. 어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겠군요. 특성 파악입니다.
6번에 들어가는 게 기반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다 광역시설과는 틀리죠. 광역시설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는 없잖아요. 기반시설이 포함됩니다. 광역시설은 어디에 포함된다? 광역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제 05번. 수립 기준, 기준에다 동그라미. 기준은 누가 정했다고요? 아까? 국토부가 정하죠. 기준을 5가지 제시했는데요. 1부터 4까지 4가지만 묶어서 보자고요. 자, 첫 번째. 6인 지역의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지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라고 돼 있죠. 종합계획을 밑줄 하나 딱 쳐놓고요. 두 번째. 요것도 장기 계획이니까 여건별의 탄력적 봉할수록 포괄적 계략적이 나오죠. 포괄적 계략적 수립. 세 번째. 자, 기본 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있었나요? 타당성 검토? 있었죠?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럼 보자고요. 기본 계획을 재정비할 때, 즉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종전의 기본 계획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정비를 한답시고요. 싹 다 바꿔버리면 계획은 단절되고 말죠. 필요한 것만을 부분 발췌 보완함으로써 연계성을 갖자는 겁니다. 네 번째, 도시와 농, 어촌, 산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계획 상세는 다르게 한다. 거다 밑줄. 당연한 얘기죠. 도시와 농촌 지역은 밀집도가 다르니까 지역별 계획의 상세는 다르게 합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은 서로 연계되도록 하라. 거다 밑줄. 기반시설은 서로 연계되도록 하라. 기반시설은 도로 같은 거잖아요. 이건 도시가 됐건 농촌이 됐건 서로 연계시키자 이거예요. 계획의 상세는 차등하더라도 기반시설은 서로 연계시켜라.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이제 06번 갑니다. 수립 절차. 이것은 프린트를 잠깐 더 보시죠. 프린트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승인 절차입니다. 이것은 공부하기 좋은 게요. 아까 광역과 뼈대가 똑같아요. 방향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수립자가 다르겠죠. 수립자가 누구였다고요? 6인이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라고 하지 말고 시장 군수 만자를 넣어주세요. 얘네만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은 절대 수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토부는 웬만한 거 다 해요. 이것만 못합니다. 이건 그 지역의 방향은 국토부가 개입할 수가 없겠죠. 그럼 보자고요. 6인이 수립했어요. 그런데 승인자를 보니 승인자가 도지사로 돼 있어요. 그럼 도지사가 승인한다면 누가 수립했을 때?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도지사가 승인하니까 협의심에 중앙자 빠질 거고, 그럼 도지사가 다시 이걸 시장군수를 내려주겠죠. 시장군수를 내려주면 이자가 일반에게 공고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사인이라고요. 사인. 이걸 제가 사인이라고 쓸게요. 사인의 경우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져 버려요. 승인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이 되는 거예요. 광역시는 그래서 혜택받는 거예요. 사인은 협의 심의에서 확정 지치 승인받지 않는다. 그럼 사인은 내려줄 애들이 없으니까 그자가 직접 일반에게 공고 열람한다 이거죠. 이렇게 일단 적어 놓으시고 이제 순서대로 기초조사부터 가자 이거예요. 기초조사. 자, 뼈대를 세워 놓고요. 기초조사부터 봅니다. 자, 쓰셨으면 다시 교과서 몇 페이지인가요? 33페이지로 오시고요. 맨 밑에 기초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미리 인구, 경제, 사회문화 등에서 다음 페이지 조사 측량이 나올 겁니다. 조사 측량이라 믿죠. 조사 측량하는 것을 기초조사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밑에 줄 괄호 속에 토지적 성평가 나와 있습니까? 밑줄 치고요. 그 밑에 또 재해 취약성 분석 나오나요? 밑줄 또 쳐주세요. 괄호 속에 나와 있죠. 토지 적성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 두 개를 묶어서 추가라고 적죠. 추가. 요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광역에서 했었던 기초조사에다가 두 가지가 추가된다고요. 추가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그러니까 어느 도시의 방향을 잡을 단계부터 토지 적성에 맞는지 재해 적성이 괜찮은지를 분석하자 이거예요. 요즘에 도심권 내에서도 재해가 워낙 자주 발생하니까 이 규정이 신설된 겁니다. 두 가지 뭐가 추가된다? 토지 적성 평가의 재해 적성 분석이죠. 근데 밑에 도표를 보자. 토지 적성은 다음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도표 위에다가 생략사유라고 적자. 생략사유인데요. 우선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가번 5년 이내 실시했다는 거예요. 최근 5년 안에 평가했다면 그 자료 갖다 쓰겠다 이거죠. 두 번째 사유는요.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했다면 그 계획 만들 때 했을 거 아니냐. 그거 갖다 쓰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재해 취약성 분석을 생략하는 사유도 5년 이내 실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했다면 그거 했을 때 했던 자료를 갖다 쓰겠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5년이 또 나옵니다. 여기까지 끝냈죠. 기초조사 끝냈다. 두 가지 추가되는 거였다고 그랬죠? 토지 적성과 지하수 적성이 추가됐다. 자, 이제 공청회 보자.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는 것이겠죠? 확인합니다. 6위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밑줄.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하면 반영할 수 있달까요? 하여야 한달까요? 하여야 한다로 나오죠? 조건부 의무적 반영 똑같습니다. 타당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의무적 반영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자, 이제 여기 와봅니다. 여기까지 끝났네요. 공청회. 이제 의견 청취 갑니다. 자, 의견 청취는 수립자가 의견을 듣는 거니까 수립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수립자가 6인 아니겠습니까? 6인의 의회가 있겠죠? 6인 의회 의견을 듣고 6인이 수립한다 이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괄호 3번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6인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그 다음 밑줄 6인 의회의 의견을 듣느라고 돼 있죠. 6인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 보고 책을 보자고요. 4인의 경우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협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짓죠? 승인 안 받아요. 그 4인은 직접 일반을 상대로 합니다.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의사 승인. 시장군수 주면 얘가 일반에게 공고하려면 그렇죠? 확인하겠습니다. 괄호 4번이죠. 괄호 4번에 1번. 6인이에요? 4인이에요? 4인이죠. 4인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협의와 심의를 거칩니다. 관계 행정의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친다. 그러다 확정이라고 적자. 협의 심의 거쳤으니까 확정 짓습니다. 그러나 승인은 X. 승인받지는 않다는 거죠.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1번. 누가 수립했다?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의사 승인을 받는다라고 돼 있죠. 확인했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협의 및 심의. 도지사가 기본계획 승인할 때는 이때도 중앙자 빠지겠죠. 관계 행정의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친다 했습니다. 자, 이제 5번 내려오세요. 5번에 1번. 4인이에요? 6인이에요? 4인은 일반에게 직접 공고 연락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나 2번으로 봅니다. 2번. 도지사가 기본계획 승인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를 보내주겠죠. 그럼 관계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시킨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봤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07번에 1번 타당성 검토가 나오죠.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제 기본계획까지 맞췄으니까 이제 뭐 하자?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가죠. 자, 지금 여태까지 방향을 잡는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뭐 하자? 집행하는 계획을 합니다. 그럼 방향과 집행은 어떤 게 더 복잡할 것 같아요? 당연히 집행이 복잡하죠. 그죠? 이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보도록 해요.
제가 요걸 이제 앞으로 관리계획이라고 부를게요. 관리계획 할 겁니다. 요건 집행하고 실행한다.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 고로 구속적 계획입니다. 구속적 계획이니까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소송 같은 거 제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럼 관리계획은 요건 공청회가 없습니다. 공청회 X. 아까 요 두 가지 계획은 공청회가 있었죠. 도시군 관리는 공청회가 없어요. 이것은 집행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따라 단기일 수도 있고 장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인 경우는 1년에 수십 번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해요. 그때마다 공청회하는 건 낭비가 크다.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건 했는데 이건 안 합니다. 또 요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또 검토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있다? 이 관리계획 가지고 어떤 걸 집행한단 말이에요. 도로 깔겠다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도로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아주 흉측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정보완하자 이런 의미에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건 타당성이 있었나요? 없었죠. 왜? 큰형이니까. 이건 있다 없다? 왜 있다? 둘째니까. 직접 영향 주니까. 얘는 있다 없다? 왜 있다? 무슨 막내니까요. 그게 아니고 미집행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막내니까 아니죠. 근데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37페이지죠. 맨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를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6인 지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랬으니 집행하는 여기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 장 넘겨보시죠. 넘기면 6가지가 나오나요? 6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6번은 숫자 6만 지우세요. 숫자 6만 지운 다음에 그 내용을 2번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끌어올려 놓으세요. 여기 2번에 함께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럼 5가지잖아요. 이 박스에다 제목을 메인이라 내용이라고 해요. 내용. 즉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표 하나 딱 세요. 이건 거의 매년 출제래요. 5개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오지선다. 이건 중요하니까 형광펜을 꺼내가지고 테두리를 이렇게 쳐주세요. 그 박스에 테두리를 딱 둘러놓고 이건 자세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이 5가지는 다음 주부터 하나씩 풀어 제끼면서 공부합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니까 개략적으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5개가 뭐라고요? 관리계획의 집행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용도 지역을 또는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대요. 용도 지역 다음 주 배워요.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나눈 거예요. 개발과 보존으로 나눴고요. 크게 4가지로 나눠지지 않나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것을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또 용도지구 하면 뭐 고도지구다, 방화지구다 들어봤잖아요. 이런 것들도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개에다 색깔 딱 칠하고, 도시 자연권구역 도에다 색깔 딱 칠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수, 그리고 아까 올려 땡긴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입. 요 5개를 뭐라고 한다? 용도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2번 끝에다가 용도구역이라고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린벨트 하니까요. 이것은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한다 얘기예요.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기반시설은 종류가 여러 개 있었는데 3가지만 얘기해봐요. 도로, 학교, 공원 같은 거죠. 이것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도로 깔 때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개발이죠. 만약 105 신도시 개발 사업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죠. 이것은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한다. 이제 정비 사업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한다. 이 뜻이라고요. 5번째,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지구는 크다, 작다? 특화시키는 구역이죠? 이것도 관리 계획 가지고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 5가지는 일단 암기부터 해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관리 계획 내용이 5개 있습니다. 이 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고등학교 때 벤또 먹다가 젓가락 흘리는 소리. 이 소리잖아, 그죠? 벤또가 아니라 도시락이죠. 자, 관리 계획 내용이 5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첫 번째 잡았고요. 그다음에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용도 구역 5개 있었죠. 앞자 따볼까요? 개, 도, 시, 수, 입. 자세한 건 다음에 배워요.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사업 2가지죠.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요 5개가 바로 관리 계획의 내용이고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여기다 이제 내용이라고 썼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땡땡 해보세요. 자, 이 5개의 내용을 잠시 보니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 측면이 있나요? 토지 이용 계획입니까? 용도 지역 같은 건 토지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적으세요.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관리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플러스 사업 계획 측면도 있나요? 이게 사업하잖아요. 거기다가 사업 계획이라고 적으세요. 사업 계획. 자, 그래서 관리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과 사업 계획 측면을 모두 갖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2가지를 모두 갖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법적 성격. 1번 구속적 계획이죠. 국민을 구속합니다. 2번째 행정쟁송은 할 수 있다 없다? 끝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따 확인하시고. 이제 3번 볼게요. 관리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겠죠. 하위는 상위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제 5번 갑니다. 차등적 위반이라고 돼 있죠. 아까 했던 거예요. 계획의 상세 정도, 기반시설 종류에 대해서는 도시나 농촌, 노촌 지역을 차등화해서 위반하라. 당연하죠. 도시나 농촌 지역은 밀도가 다르니까 차등화해서 위반하라.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02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인데 프린트 꺼내시죠. 프린트 이제 맨 끝에 나와 있잖아요. 5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승인 절차인데 이 제목 잘못됐다. 수립 승인을 입안 결정으로 바꾸세요. 수립을 입안, 승인을 결정. 그래서 입안 결정 절차. 수립을 입안으로 바꾸고 승인을 결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을 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결정 고시한다고 해요. 아까 어떻습니까?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입안이라고 안 하고 수립이라고 했잖아요. 결정이라고 하고 승인이라고 했잖아요. 수립, 승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계획은 똑같은 뜻인데 입안 결정이라고 쓸 뿐이에요. 왜? 이건 집행하는 거니까 표현을 달리 쓰고 싶은 거예요. 입안 결정. 그러니까 입안은 초안을 작성하는 거고요. 결정은 확정 짓는 거죠. 그럼 입안하기 전에 2단계가 있죠.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 거기다 빨간 펜으로 공청회 X라고 딱 쓰고 오세요. 이건 공청회가 없습니다. 공청회 없다. 기초조사와 의견을 듣고 입안합니다. 이 입안자가 원칙과 예외로 나눠질 거예요. 입안했으니까 초안이니까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가다듬어야 되겠죠. 협의와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결정한 것을 일반에게 보여준다. 열람이죠. 이것은 일반에게. 그럼 이제 결정권자도 좀 이따 할 겁니다만 원칙과 예외로 나눠진다.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시고요. 우선 입안자부터 책으로 보면서 필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틀을 잡아 놓으시고. 자, 교재 39페이지 다시 봐주십니다. 39페이지. 1번에 입안권자 나와 있나요?
원칙은 6인의 밑줄 딱 세요. 원칙은 6인이 위반합니다. 2번의 예외를 보면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도 있고요.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6인이 위반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토부나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대요. 그럼 일단 국토부가 위반하는 게 딱 세 가지. 국토부는 요 세 가지일 때만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국가에다 밑줄 딱 쳐놓고. 공식이잖아요.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입니다. 두 번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적을 정한다. 2개 이상 시도에다 밑줄.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니까 장관이 위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답은 봅니다. 6인이 일정 기한까지 국토부 장관의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 계획을 정비하지 않았다 그랬죠? 끝에다 정비 X라고 쓰시고 거기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정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요거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겠죠. 어떤 게 상위 계획입니까? 이게 상위, 요게 하위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원칙은 누가 위반해왔다고? 원칙은요? 6인이 위반했죠. 6인이 요걸 딱 만들어 왔네. 이걸 갖다가 국토부 장관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하위는 상위에 적합해야 되죠? 적합하지 않았을 때 이 계획은 무효가 되나요? 취소 변경이죠? 이걸 딱 보니까 얘가 여기에 맞지를 않아요. 이때 국토부는 6인에게 시킵니다. 기간을 딱 주고 야, 너 이거 언제까지 여기 맞춰서 정비해와 그랬어요. 근데 6인이 맞게끔 정비를 안 해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국토부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비 X로 딱. 압축 파일을 만들면 국토부가 예외적 위반하는 게 딱 세 가지. 국가, 2개 이상 시도, 정비 X 이렇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국가, 2개 이상 시도, 정비 X입니다. 두 번째, 도지사가 예외적 위반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2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정한다. 2 이상 시군의 밑줄 딱 세요. 아까 말이죠. 2개 이상 시도에 걸쳤을 때는 국토부였다면 시군에 걸쳤으니까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밑줄 딱 세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이니까 그자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건 거두절미하고요. 위반자를 정리하면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국토부 도지사입니다. 국토부는 어떨 때 위반할 수 있었다고요? 국가, 2개 이상 시도, 정비 X입니다. 자, 이제 맨 밑에 2번으로 갑니다. 위반의 제한이라고 나오네요. 그다 별표 하나 딱 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자, 2번 이렇습니다. 주민이 나오죠, 주민.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이잖아요. 주민은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위반을 뭐 한다? 프로포즈,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민은 관리계획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주민은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틀리는 거예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적 절차를 보장해 주겠다. 근데 이제 요즘엔 또 이렇게 나와요.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줘요. 줘놓고 기본계획을 제한할 수 이렇게 나와요. 주민은 기본계획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무슨 계획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계획. 그럼 왜 관리계획만 제한할 수 있죠?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국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고 국민에게 영향을 주니까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합니다. 따라서 위반을 제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주민. 근데 괄호 속에 보니까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고 그러죠? 이해관계자도 제한할 수 있다. 넘겨보시면 그럼 제한사항이 박스에 몇 가지 나옵니까? 4가지. 우린 여기서 주민이 위반을 제한하는 건 모든 걸 다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일부라고 딱 적었어요. 일부만 제한한다. 딱 4가지. 일부라고 써주시면 돼요. 일부를 제한한다.
그럼 형광펜을 꺼내보시고. 자, 찍어보겠습니다. 가번 기반서를 제한할 수 있대요. 기에다 색깔 딱 칠하고. 나번 지구 단위계 교육을 제한할 수 있다. 지에다 색깔 딱 칠하고. 다번 개발지능지구 개에다 색깔 딱 칠하고. 이제 라번으로 쭉 내려오세요. 라번 끝에 줄에 보면 대체 나오나요? 대체에다 색을 딱 칠하자. 딱 요 네 가지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앞자 따볼까요? 기, 지, 개, 대체. 요 딱 네 가지만 제한한다. 다른 건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기, 지, 개, 대체인데 그럼 또 의문점이 생기죠. 왜 주민이 모든 걸 제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만 제한할까? 주민은 자기와 관심이 있는 것만 제한할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기반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도로 깔아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지구 단위계구역 우리 동네를 살기 좋게 만들어줘요.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번이 뭡니까? 개발지능지구인데 쭉 읽어보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라고 돼 있죠? 거기다 줄 하나 쳐놓으세요. 다음 주에 배웁니다만 개발지능지구는 5가지로 세분됩니다. 그중 하나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그러니까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지구는 개발지능지구 중 무슨 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럼 그걸 왜 제한할 수 있느냐? 그 옆에다 쓰세요. 변두리, 소규모 간의 공장. 변두리, 소규모 간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변두리, 소규모 간의 공장. 요즘에 보면은 식구끼리 조그만한 공장을 차려서 박스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설치해 줍사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까만 박스를 보니까 말이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변두리, 소규모 간해공장이라고 그랬죠? 다음에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획번. 그 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에 있을 것, 여기는 변두리잖아요.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는 변두리다. 니은번가요. 계획관리 면적이 전체 50% 이상이 됩니다. 변두리 중에서도요, 개발이 가능한 게 계획관리예요. 그게 50% 이상은 돼야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이 가능해야. 디귿번 봐요.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에서 3만, 2만일 것 소규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두리, 소규모 간해공장을 딱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사실 라번은 대체인데 읽어볼게요.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르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종류의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뭘로 대체한다? 용도지구의 그 각종 제한을 뭐로 대체한다?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 결국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거니까 지구는 우리 동네 살기 좋게 만드는 거니까 주민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건 딱 네 가지. 앞자 따서 기, 지, 개, 대체. 요 네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제한을 위한 토지 소유의 동의요건.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야. 주민이 제한하려면 일정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번 기반시설은 5분의 4 이상 동의.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 동의. 그래서 나번을 보면 지구 단위 지 나오고요. 산업유통 나오고요. 대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지, 개, 대체 중에 기만 5분의 4 이상 동의.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작년에 예상했는데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자, 이제 4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다 줄 쳐놓고요. 이게 이제 의무적 상일지 이무적 상일지 보겠습니다. 국토부 시도시장군수는 제한을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중앙이나 지방도시원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네요. 그러다 이무이라고 적자, 이무이. 제한을 해오면 그 제한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기구잖아요. 심의까지는 아니고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무적 사항이고요. 이제 5번 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국토부 시도시장군수는 제한을 접어 40일 이내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알려줍니다. 40일 동그라미 딱 치고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린 여기서 제한을 했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45일 안에 예스노를 알려줘라 이거예요.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알려주는 게 45일입니다. 이게 예전에 60일이 단축해서 45일로 개정된 겁니다. 자, 6번 비용부담도 밑줄 쳐놓고요. 이것도 의문지, 이문지를 보자. 도시군 관리객 위반을 제한받은 자, 제한자와 협의를 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객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등을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요? 시킬 수 있다요? 부담시킬 수 있다죠? 의무이네, 의무. 자문과 비용 부담은 의무입니다. 제한을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주민은 이득을 취할 거 아니에요.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논칙이죠. 자문과 비용 부담은 의무적 사항입니다. 이제 7번에 활용이 나옵니다. 거기 7번 제목을 보면요. 도시군 관리객 도서와 계획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밑줄 쳐보세요. 밑줄 치고 이렇게 써주세요. 입안할 때 제출하는 자료라고 적으세요. 입안할 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입안할 때 제출하는 자료. 자, 입안자가 말이죠. 입안할 때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결정권자에게 결정해 주시오 그러면 안 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결정을 갖다 줘요. 그럼 결정권자가 그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도서와 설명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국토부 시도시장군수는 제안을 관리객 입안에 반영할 때 제안서에 첨부되었었던 도서와 설명서를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서나 설명서는 입안할 때 내는 자료라고요. 이것을 입안을 제안할 때도 냅니다. 그럼 만약에 냈단 말이에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입안할 때 또다시 그 자료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갖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거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4번 제목에 수립 기준, 또 기준 나오죠? 기준에다 동그라미.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 밑줄만 딱 치면 돼요.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난공불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만 딱 참고 강의를 들어주세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자, 5번에 입안 절차 나오나요? 자, 잠깐 보자. 이 절차 중에서 여태까지 입안자 공부한 거예요. 입안은 원칙은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입니다. 그럼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 해야죠. 기초조사 본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말이죠. 광역을 할 때나 기본계획을 만들 때나 기초조사 있었죠. 광역할 때는 추가되는 게 없었죠. 근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는 추가되는 게 몇 개? 2개. 그게 뭐죠?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분석이 추가되었죠. 그런데 관리계획은 한 가지가 더 추가돼. 이건 집행하니까 추가되는 게 많을 수밖에. 3가지가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조사부터 보세요. 기획번 제목 볼까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분석에 밑줄 딱 치고요. 추가라고 하죠. 추가. 이 3가지가 추가됩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분석이 추가됩니다. 아까 기본계획은 딱 2가지 뭐였었죠? 토지 적성과 재취약성인데 관리계획은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환경성 검토. 집행하라는 계획이니까 많이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니은번 보자고요. 기초조사 생략이 나오죠. 이제 박스로 들어갑니다. 박스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기초조사를 전부 배제 그러지 말고 기초조사 전부 배제를 지우고요. 생략으로 바꿔줘요. 전부 배제를 생략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사유가 몇 개 나와요? 6개 있고요. 그 다음 제목이 뭡니까? 환경성 검토 만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나요? 만적용 배제를 지우고요. 이것도 생략으로 바꾸자. 환경성 검토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제목도 마찬가지로 토지 적성평가 생략이라고 제목을 바꾸세요. 토지 적성평가 생략 이렇게. 끝에 것도 마찬가지죠. 재취약성 분석 생략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일단 바꿨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토지적 성평가를 생략하는 사유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초조사부터 봅니다.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사유가 6개 있잖아요. 이 6개는 왜 반드시 해둬야 되냐면 다른 거 생략할 때 다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 토지적성이나 환경성 생략에도 이게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풀고 가야 돼요. 자, 6개는 뭘 생략한다고요? 기초조사 생략입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해당 지구단위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심지 위치라 색을 딱 칠하세요. 도심지에 위치한다면 개발했을 거 아니냐. 개발했을 때 썼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 갖다 쓰겠다 이거요. 생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한다. 나대지 면적 2% 미달의 색깔 딱 칠하세요. 나대지란다면 개발하지 않은 빈 땅이잖아요. 이게 2% 미달된다면 개발한 땅이 98% 이상 됐다는 얘기잖아요. 98% 이상이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때 썼던 자료가 있을 거 아니냐. 갖다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세 번째. 다른 법률 찾았습니까? 밑줄 치고 개발계획 수립이다 밑줄.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됐다면 그 법에서 개발계획 만들 때 조사했을 거 아니냐. 갖다 쓰겠다 이거예요. 네 번째. 12m 이상 도로 설치가 필요 없다. 색깔 딱 칠하세요. 둘째 줄이 나오죠. 넓은 도로가 필요 없다는 건 소규모니까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2m 이상 도로 설치가 필요 없다고 나오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대체 찾으세요. 대체. 대체는 뭐를 뭘로 대체한 거죠? 용도 지구의 규제를 지구 단위로 대체했죠. 대체했다면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바꿔치는 거니까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끝으로 해제, 색깔잖아요. 해제. 도시군 계획서를 해제한다.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조사를 해야 되겠으나 해제는 있던 거 없애는 것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6가지를 잡자. 기초조사 생략서 6개. 첫 번째, 도심지 위치. 두 번째, 나대지 2% 미달. 세 번째,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 수립했다. 네 번째, 큰 도로 필요 없다. 12m 이상 도로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대체, 그리고 해제. 이렇게 6개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걸 다 써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환경성 검토 생략 보겠습니다. 가번 보면 기초조사 생략 사유는 다 들어간다. 이거 6개 아까 했던 거. 두 번째는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라고 하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라면 거기서 평가했으니까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이제 토지 적성 평가 생략 보겠습니다. 가번 나오죠? 기초조사 생략 사유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나번 아까 했던 거 5년 이내 적성 평가를 실시했다면 최근에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들 다번부터 다라마바사까지 묶으세요. 다라마바사 이렇게 묶어놓고 이건 왜 생략할 수 있냐면 개발이 됐거나 이미 조성된 지역, 이미 뭔가가 조성된 지역에 계획을 위반합니다. 이럴 때는 토지 적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미 개발이 됐거나 이미 조성된 지역이라면 이거 조성할 때 또는 개발할 때 적성평가 하지 않았느냐. 그거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발 지역이나 이미 조성된 지역이라면 그때 위반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볼게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개발지란 말입니다. 여기서 권리계획을 위반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 라번, 법 또는 다른 법이 조성된 지역, 이미 조성됐잖아요. 여기서 계획을 위반합니다. 마번, 개발 제한 구역이면 개발 지역이에요? 보존 지역이에요? 그린벨트, 보존 지역이죠? 여기서 조정되거나 해제된대요. 개발 제한에서 해제가 되니까 개발지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계획을 위반한다면 생략한다. 바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개발지잖아요. 끝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군 계획서 부지에서 계획을 위반한다.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라는 건 도로 부지잖아요. 이미 도로 부지로 확정된 상태니까 적성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번에 3가지가 나오나요? 아번에 3가지 나오죠? 첫 번째에다 이렇게 쓰세요. 개발을 보존으로 바꾼다.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개발을 보존으로 바꾼다. 두 번째는요. 보존을 보존으로 바꿉니다. 자, 개발을 보존으로 바꾼다면 훼손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할 필요 없잖아요. 보존을 바꾸니까 훼손도가 없는 거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논칙을 잡으시기 바라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주거, 상업, 공업이나 계획관리적이면 개발적입니다. 이것을 그 밖의적으로 바꾼다는 거니까 개발을 보존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주거, 상업, 공업 또는 계획관리 이외 지역을 했으니까 보존지잖아요. 그것끼리 바꾼다 이거니까 보존을 보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자꾸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익숙하게 해놓으시고요. 끝으로 이제 재해 취약성 분석을 생략하는 겁니다. 가번 나오죠? 기초조사 생략 사유를 그대로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아까 했던 거 5년 이내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했다면 최근에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대략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지역 취약성을 했는데 냈다다 공통적으로 이런 게 6개 있잖아요. 그건 필수함. 뭐죠, 6개가? 도심지 위치, 나대지 2% 미달, 다른 법에 의해서 개발 수립했다. 12m 이상 도로가 필요 없다. 대체, 그리고 해제. 이렇게 6개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낸 거죠, 지금? 기초조사까지 끝냈습니다. 그럼 지우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여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